조선 왕 연대기 유정호 지음. 왕은 왜 하필 그날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라와 왕의 운명을 뒤바꾼 조선왕조실록 속 80개의 사건들. 냉철한 전략가 태종, 돈점을 쳐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고.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500년 조선사 단숨에 몰아보기. 참을 수 없이 궁금하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생생한 500년 조선의 기록을 한 권으로 만나다.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 등 정사를 읽어야 하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책 조선 왕 연대기 같은 역사서를 추천합니다. 역사는 인문과 고전에서 빠질 수 없는 학문입니다. 고전을 통해 역사를 접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껴 흥미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진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 조선 초기 왕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은 반면 조선 중기와 후기의 왕들에 대한 지식은 빈약한 편입니다. 책 조선 왕 연대기는 재미와 흥미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마치 조선왕조실록을 읽은 것만큼이나 풍부한 지식을 채워줄 것입니다. 나머지 지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3대 태종의 한 카테고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내가 이 카테고리를 고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정치인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에 태종에 대한 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시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듯해서 말이다. 1401년 11월 16일 태종 1년 백성의 소리를 듣는 신문고를 설치하다. 하륜이 말하기를 신문고를 치는 법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이면 벌을 주고 월소로 치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울 외 지역 사람이 수령에게 호소하여 밝게 결단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또 사헌부에게 호소하며 사헌부에서 또 밝게 결정하지 못한 연후에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임금의 뜻을 처해야 할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자세히 살피기 때문에 백성이 그 복을 받으니 실로 자손 만세에 좋은 법입니다. 원컨대 신문고를 실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2권.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로 조선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애민정신을 보여준다고도 합니다. 신문고는 윤조와 박전 두 관료가 태종에게 송나라 태조가 동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칭송하고 아름답게 여기니 우리도 설치하시옵소서라고 건의한 데서 시작해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으로 즉위한 만큼 태종은 권력의 정당성을 백성에게 찾았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한 태종은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동문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동문고는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가? 송나라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송나라 이전에도 있었는가? 이것은 3대 중국 고대 왕조와 은, 주의 법입니다.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하, 은, 주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겼던 만큼 태종으로서는 동문고를 설치하자는 말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백성의 소리를 듣는 성군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동문고를 즉각 설치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문고 대신 새로운 이름 신문고로 명칭을 바꿉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는 신문고는 어디에 설치하였을까요? 신문고는 태종이 거처하는 창덕궁 진선문에 설치되었어요. 이것만 본다면 백성이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접 태종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아요. 태종 자신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선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진선문은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을 지나 금천교를 건너야 만날 수 있는 중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백성을 궁궐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백성을 들여보냈다가 그가 난동을 부린다면 어떨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수많은 백성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신문고를 울린다면 태종은 국정과계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또한 이것은 관료들에게 큰 불만을 주는 행위였을 거고요. 태종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을 만큼 신하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신문고를 칠 때마다 관료들에게는 하나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문고를 의금부당직청에서 관리하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대역 죄인을 다루는 의금부 앞에 있는 신문고를 쉽게 치지 못하겠죠. 또한 신문고를 아무나 울리지 못하도록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했어요. 우선 지방에 사는 백성은 관찰사에게, 한양에 사는 백성은 고발, 소송 등 형옥이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주장관에게 먼저 사건 해결을 의뢰하거나 고발해야 해요. 관찰사나 주장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위 기관인 사헌부에 고발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비로소 신문고를 울릴 수 있었어요. 또한 신문고를 울릴 수 없는 항목도 정해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급 관원이 상사를 고발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해서는 안 됐어요. 또한 백성이 수령이나 관찰사를 고발해서도 안 됐어요. 즉,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항복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금지되었습니다. 신문고를 울리는 사람 대부분은 신분적으로 낮거나 가난한 백성일 텐데 이토록 그 과정이 복잡하고 고발 항목에도 제한이 걸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거나 괴롭힌 주인 또는 관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막았으니 신문고의 활용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백성이 신문고를 울리기 주저하게 만든 것은 고발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 죄로 처벌받기 때문이었어요. 글을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힘없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법조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상대가 자신보다 모든 것이 우월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또한 신문고를 울릴 수 있는 내용도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이나 조상을 위한 일이어야만 신문고를 울릴 수 있었어요. 신문고를 울릴 자격이 되어도 지방에 사는 백성은 한양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렇다 보니 신문고를 울릴 수 있는 사람은 한양에 사는 양반이나 관리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다 보니 태종 이후 신문고를 울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는 여러 번 폐지되었다가 설치되기를 반복했어요. 세조 때에는 한 백성이 신문고를 울리려다가 시간을 알리는 북을 잘못 치는 사고로 신문고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명종부터 효종 때까지는 신문고 대신 징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이 활용되었어요. 격쟁이란 왕이 머무는 궁궐에 들어가 호소하는 권례 격쟁과 왕이 궁궐 밖을 행차할 때 시위대를 뚫고 호소하는 위내 격쟁, 시위대 너머에서 호소하는 위외 격쟁이 있어요. 이때 백성은 왕의 눈길을 끌기 위해 큰 소리를 내는 징을 치거나 목소리 높여 소리를 질렀어요. 또는 긴 나뭇가지에 글자를 써서 흔들기도 했고요. 그러면 형조에서 이 백성을 잡아다가 형식적으로 곤장을 친 다음에 어떤 사유로 조란을 일으켰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왕에게 백성이 격쟁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보고합니다. 무엇보다 격쟁의 장점은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백성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제한이 걸려있는 신문고보다는 격쟁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백성의 고충을 잘 들어주던 영조 때 격쟁을 활용하는 백성이 많았어요. 영조는 격쟁하기 위해 자신을 기다리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때론 궁궐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기도 했어요. 격쟁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남편, 조상, 형, 주인을 위한 일 4가지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궁궐 앞에는 격쟁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결국 영조는 절차가 복잡한 신문고를 창덕궁 남쪽에 설치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조는 달랐어요. 양반과 관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격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했어요. 백성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애민 정신의 시작으로 봤거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문고나 격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그나마 횟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역사와 고전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500년 조선사가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 왕 연대기를 통해 조선 고전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